네, 여야 정치권이 설 연휴 민심을 두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주도권 경쟁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제2 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정치한수 임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서른 전 국회의원과 함께 연휴 이후의 전국상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두 분 정치 대선배님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엿새간의 긴 연휴가 마무리되고 오늘부터 이제 여야 정치권이 돌아와서 설 민심을 이제 파악한 그 민심을 이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정권 교체가 민심의 최대 요구다 이렇게 기세를 올렸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입법 독주 등 국가 위기 책임론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두 분께서 파악하신 설 민심 우선 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네, 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아요. 예. 여론조사상으로 그렇게 나오지만은 여야 주장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내란을 꾀했는데 예. 불구하고 여야 지지는 팽팽한 걸 보면은 참 이상한 현상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탄핵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탄핵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부분 다 찬성하는 것 같고요. 계엄이 아니고요, 탄핵. 죄송합니다. 예. 탄핵을 통과시켜야 된다. 예. 사법부에서 통과시켜서 이게 파면을 해야 된다. 예. 이 주문은 국민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예. 근데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예. 야당이 어떻게 제대로 대처를 못했는지 어찌된 판인지 이게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예. 이게 특별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TV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예. 군인들이 총을 들고 실탄을 장전했는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들고 국회로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고 밀고 들어갔거든요. 그건 분명히 내란 행위죠. 그리고 비상계엄을 전시와 사병과 전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한다는 게 헌법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헌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헌법을 위반한 거는 100% 사실이고, 내란 가지고 따지는데 내란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내란한 건 사실이죠. 군인들이 우리가 눈으로 한번 봤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국회를 쳐들어가서 유리창 깨면서 쳐들어갔는데 그걸 내란이 아니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 말이에요. 예. 군인들 지 혼자 독자적으로 한 겁니까? 지시를 한 거죠. 윤 대통령이 다 지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바뀔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야당을 지지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정말 성찰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임명진 위원장님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네, 여야가 설 민심을 전했는데 예.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날 사람 만났을 테니까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들 만났을 테니까 의뢰 지지층의 여론.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을 거다 생각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다 옳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은 경향성은 말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예. 경향성. 그러니까 이제 탄핵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상당히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 이제 점점 그게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거의 많은 여론조사의 결과가. 예. 그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의뢰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네. 탄핵이 인용이 되면 의뢰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또 여론조사의 경향을 보면 상당히 그것도 간격이 좁혀진 것 같아요. 네. 경향성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내란에 대해서도 정말 이거 내란했구나 그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된 꽤 지금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2달 가까이 됐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게 과연 내란이냐? 비상계엄 선포한 거, 계엄 선포한 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윤 대통령도 계엄을 선포한 건 잘못했지만은 야당은 잘한 게 뭐가 있냐? 예. 저렇게까지 야당이 했으면 29번이나 탄핵을 하고 무슨 예산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저렇게 입법 독주를 하고 저거
그 국가 내란 사태 아니냐 저게? 네. 뭐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내란을 한 거 아니야? 뭐 그런 말하자면 그 기운 그런 거. 예. 다시 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한 것 같지만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잘한 것도 없다. 네. 나라도 저런 상황 속에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여론 같은 게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을 그 체포하는 과정 속에서 예. 이제 공정한 거냐? 그 이제 구속영장 발부하는 거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재밌는 현상을 봤는데 옛날에 명절 때 모이면은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젊은 애들은 다 이렇게 서로 자식들하고는 의견이 달라지고 뭐 싸움도 하고 예. 뭐 그런 일이 이제 의뢰 이제 흔히 있었던 일인데 예. 이번 설날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손자 손녀들은 한 패고 그리고 뭐 아버지 어머니들은 뭐 한 50대 되는 60대 되는 50대 되는 예. 아들 며느리는 좀 의견이 다르고 예. 그래서 지금 뭐 2030의 이 젊은이들이 네.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이건 뭐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경향성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뭐 내란이라고 주장을 뭐 그렇게 계속해서 처음부터 그랬지만은 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란이라는 게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내란인데 네. 지가 가진 정권을 지가 탈취할 그런 일이 있는가 뭐 약간 이런 얘기 같은 거. 근데 친위 쿠데타를 말하는 거죠. 친위 쿠데타. 정확히 말하면 친위 쿠데타. 네. 그게 내란이죠. 어쨌든 뭐 지금 두 분 설민심을 이렇게 전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리가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될 정도로 그만큼 이제 혼돈 상태인 것 같아요. 복잡 상당히 미묘한 많은 부분. 그런 이제 요동치는 민심이라고 할까요? 상태라기보다는 내란한 건 틀림없다. 네. 그래서 탄핵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는 합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왜냐하면은 아니 비상계엄은 할 수 없는 건데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전시 또는 사회에 준하는 사태. 여기 비상계엄 발동할 수 있는데 했잖아요. 헌법 위반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따라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대통령은 탄핵돼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게 내란이냐 아니냐 이거는 시비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 들고 국회를 쳐들어가서 부수고 했잖아요. 딴소리 할 거 없는 거죠. 국회의장 못 들어가게 당을 넘게 만들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이상해집니다. 네. 지금 이 유튜브 상에서 가짜 뉴스가 하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혼동이 일어나요. 근데 정확하게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핵해야 되고 내란했고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얘기들은 다 그냥 사족입니다. 필요 없는 얘기들을 붙여가지고 하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게 이 헌재에서나 또는 사법부에서 판단하기 아주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안 갈 그렇게 거예요. 얘기하는 게 그동안의 대체적인 그런 여론의 흐름이었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 점점 저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그러는 여론이 점점 많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건 뭐 좀 따져봐야 될 일인 것 같지만은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 속에서 공수처가 과연 해야 되는 거냐,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거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의문을 가지고 그래서 점점 지금 우리 서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저 주장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여론이 점점 이렇게 거세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들어요. 공수처법이 이게 날림으로 만들어졌다 생각해요. 누가 만들었는데 그거? 글쎄요. 이제 그 지적이 나올 겁니다. 누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세요? 공수처법이 갖고 있는 미비점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본질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네. 아까 설명대로 그렇게 가는데 예. 지금 말단을 가지고 시비를 하고 따져 들면은 국가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네. 지금은 혼란을 빨리 극복하고 빨리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지금 오후에 국무회의가 소집돼서 내란 특검법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이제 최상목 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 말지 이제 주목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내란 특검법과 달리 이번에 이제 야당 주도로 올라온 이제 내란 특검법은 추천 방식을 이제 대법원장이 하고 그리고 이제 수사 대상도 기존의 11개에서 6개로 이제 압축하고 기존에 이제 여당에서 이렇게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용한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제 지금 여권에서는 이제 반대 입장을 좀 분명히 밝히고 있어서 오늘 어떤 결론을 낼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당이 주장했던 부분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예. 대부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특검 할 건 뭐냐 이런 얘기까지도 심지어 나오는 판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빨리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검찰, 경찰, 공수처 흩어져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특검을 뭉쳐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실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수사를 안 받았잖아요. 못 나가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을 한들 예. 못 나가겠다 이러면은 또는 특검 현장에 나왔다 하더라도 입 딱 닫고 있으면은 아무런 실익이 없어요. 글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똑같이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걸 뻔히 눈에 보면서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또 얘기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 예,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통과시킨 게 맞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최 대행이 이 부분은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하더라도 이게 되겠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예. 해야 되는데 이제 결국 뭐 내란 필요성이 특검법은 저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게 맞지 않는 일입니다. 저런 일을 그동안 민주당이 계속해서 대표를 해왔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 속에 대통령이 구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힘보다 뒤처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많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비상식적인 일을 하니까 내란 특검법이라는 게 뭡니까? 그 일반 법원에서 사법 체계 속에서 미흡할 때 하는 게 특검법이거든요. 네. 내란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대해서 엊그저께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지켜봐야죠. 네. 국회에서 또 하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뭘 하고 국회에서 그걸 또 합니까? 지켜봐야죠.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검찰 수사가 재판이 시작도 안 됐는데. 네. 두 번째로는 지금 그 내란 특검법이 헌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런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그러는 거고. 네. 지금 무슨 뭐 거기 보니까 그 수사를 하다가 또 다른 것도 또 수사할 수 있다 생기면은 예. 또 뭐 하루에 한 번씩 뭐 다 발표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저게 정치 선동을 위한 목적이지 정말로 무슨 내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예. 국민들이 다 아는 거거든요. 예? 저건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뭐 김치국부터만 쓰는지 모르지만은 뭐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이게 112일이니까. 예? 네. 이거 선전용으로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저게 누가 보더라도 빤한 거거든요. 아니 지금 검찰에서 하고 앉았는데 왜 이거를 중복해서 112억이나 들이는 그 막대한 세금을 쓰면서 이걸 또 하느냐. 네. 정치 선전이다 이거는. 네.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건 마땅히 최 대행이 네. 저건 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그건 네. 네, 조금 상식적으로 견해가 맞다고 다른데요. 생각합니다, 그거는. 네. 상식적으로 안 해야 된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상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예. 다 압수수색 못하게 막았습니다. 조사가 된 게 없어요. 그러면 특검이라도 해서 밝혀내야 될 건 밝혀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국민들이 알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밝혀졌어요. 밝혀지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럴 때 특검을 해야죠. 상식적으로 특검을 해야 되는데 예. 못하게 막는 그래서 문제 있는 부분 다 뺐습니다. 다 빼고 딱 말하자면 골자만 가지고 하자 해서 야당이 뭐 대폭 양보를 했죠. 예. 그걸 가지고 하자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니까 이건 안 하기 위한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건 대선하고 상관없이 예. 내용은 밝혀야 될 거라니까. 내란을 어떻게 했는지 누가 뭘 모의했는지 하나도 나온 게 없잖아요. 예. 그걸 하자는 건데 안 하겠다 하면은 구속 기소 중이니까 예.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거고 예. 지금 뭐 핵심만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수사 내용을 보면 수사를 하는 중에 다른 사건이 나오더라도 그걸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슨 일로 일일 브리핑을 합니까? 무슨 일로 그거를 수사한 거를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예.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그런 사법 체계가 있어서 검찰이 구속 기소를 이 혐의로 내란죄로 구속 기소를 했으니까 지켜봐야지. 예. 무슨 일로 국회에서 또 그런 일을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세금 네, 써가면서 알겠습니다. 복잡스럽게 예? 지금 해야 될 일도 많이 있는데 112억 있으면 지금 민생 경제도 어려운데 국민들 경제 살리는 일에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오후에 있을 최상목 대회의 최종 결정 어떻게 나올지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상당히 또 이렇게 재의결 절차까지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앞서도 이제 공정성 문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본격화하고 있는 헌재에 대한 그 재판관들에 대한 그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문영배 소장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연수원 동기고 과거에 14년 전에 SNS 주고받은 이제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어서 이제 공정성에 이제 문제를 삼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정계선, 이미선 이 재판관 두 분에 대해서도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동생 이분들이 이제 이른바 이제 그 탄핵 찬성 이런 쪽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 삼아서 공정성 논란을 이제 제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결국은 나중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뭐 불복하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 빌드업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요, 보면 좀 우스워요. 왜냐하면은 제 개인적인 사례를 좀 드릴게요. 네.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제 형님 육군사관을 넣어서 대대령 출신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뭐 정치적 얘기를 하면 싸움이 나기 때문에 안 합니다. 네. 아니, 형님은 형님이고 가족사에서 필요한 얘기는 내가 깍듯이 모시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 입장은 완전히 다르죠. 예. 제 친구들 중에서 제가 고려대학 나왔습니다만 동기들 중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 친구는 친구예요. 친하게 지내요.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해요.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싸움이 되거든요. 서로 아니까 안 해요. 지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나는 나대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로서 아주 친하게 지내요. 같이 바둑도 들고 뭐 재밌게 이렇게 지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누구하고 친하다 정치적 입장에서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 걸려면 다 걸려요. 예. 대한민국에 한 다리 건너면 다 한다는 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친하다고 해서 안 된다? 이거는 갖다 붙여도 너무 갖다 붙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판사 다 자책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우스꽝스러운 논리를 갖다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논리다. 그리고 이게 진보 보수가 예. 이 8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현재의 재판관들이. 예. 추천 몫이 좀 다르죠. 대통령, 그러니까 어쨌든 야당, 여당. 성향을 보면은 3대 3대 2에 중도가 2명이고 진보가 3분이고 보수가 3분이고 이렇게 딱 구성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상황을 그럼 보수 쪽에서 진보 측에서 저 사람 보수 머무니까 안 된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조건을 볼 때 현재의 재판관을 상대로 해서 되니 안 되니 하는 거는 심각한 이거는 간섭이죠. 네. 무리한 논리와 얘기 간섭이다. 들어보니 서루현 그 가정은 굉장히 명문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개인사, 뭐 저도 그렇습니다. 뭐 저하고 의견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뭐 전 교회에서도 뭐 교인들 중에도 가지각색의 정치적 성향이 있으니까 같이 잘 지냅니다. 그거하고 재판은 다릅니다. 예? 더군다나 이 헌재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게 네. 중요한 사건인데 이거야말로 어떤 국민들이 보더라도 공정하다. 네. 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판결이. 네. 그런데 현재 상황에는 저는 걱정하는 거예요. 만약 인용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떠든 인용이 만약 된다고 그러면 네.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인용이 만약 된다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공정성의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네. 굉장히 걱정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옛날에 그 말도 있잖아요. 오이밭에서 갓근 신발끈 고쳐 매지 마라. 오야밭에서 오야밭 밑에서 갓근 고쳐 매지 말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 무슨 말입니까? 오해받을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 재판관 헌법 재판관 할 사람이 헌재 재판관 할 사람이 그 세 사람밖에 없습니까? 좀 네. 공정한 사람을 데려다가 놓고 제대로 해야 설사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승복할 거 아닙니까? 네.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왜 그 사람들을 그리고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의 헌법 재판관쯤 되려고 그러면은 네. 개인적 처신을 잘해야지. 예?
왜 그런 오해받을 짓을 합니까? 뭐 SNS를 한다든지 왜 그런 오해받을 일을 합니까? 오래전에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헌법재판관에서 예. 사람들이 그러잖아. 저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 후유증을 낳게 하느냐. 난 예. 그건 참 나라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어쨌든 그 정계선 더군다나 이미선 뭐 이번 헌법재판 판결하는 거 보니까 2달 안에 끝낸다. 네. 아니 지금 뭐 한덕수 뭐 누구 좀 저기 저 무슨 검찰 뭐 그 검사들 뭐 다 탄핵된 사람들도 있는데 장관도 있는데 그거는 하지도 않고서 이거 대통령 탄핵만 빨리 한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의 추이를 보세요. 아까 네. 민주당이 반성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론의 추이를 보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많은 국민들이 네. 이런 일에 대해서 이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은요, 탄핵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부분은 이미 상황 끝났다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건들 헌법에 분명히 규정돼 있고 그 헌법 규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탈헌법한 거죠. 그건 안 되죠. 그때도 안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최고 지도자가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헌재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 합니다. 네. 결정을 해서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네. 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됩니다. 네. 이걸 쥐고 주물럭주물럭 한다는 거는 대한민국 전체를 구름통에 몰아넣는 것과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빨리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아니, 빨리 예. 하려면은 법을 지켜서 빨리 하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재판도 좀 빨리 해야지. 2월 15일 날 법적으로 2월 15일 날 그게 3개월이라는데 2월 15일 안에 그럼 물론 해야죠. 이재명 대표 재판도 왜 빨리 해야 합니다. 탄핵 재판만 빨리 빨리 해야 된다고? 되지만은 네. 이것과 이걸 별개로 놓고 봐야지. 똑같이 보는 건 아니, 별로. 재판인데 어떻게 아니 별개로 저는 놓고 이재명 대표 보는데요, 빨리 해야 그게. 한다는 전적으로 옳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는 빨리 할수록 대한민국에 유익하다. 이재명 그 점을 꼭 대표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도 빨리 해야 물론 나라의 그것도 빨리 해야 유익입니다. 합니다. 빨리 해야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의하신다고요? 예. 다행입니다. 예. 하여간 뭐 헌법재판소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든 항상 두 가지 아닙니까? 신속하게 이제 공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